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작고 왜소해 보이는 한반도에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송악산 도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25년 하늘이 움직이는 해가 온다. 예언.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2025년 거대한 변화의 문턱. 2025년 이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기대, 또 하나는 막연한 불안. 하지만 개성송악산 도인은 이 해를 단호하게 말했다. 하늘이 움직이는 해가 온다. 헛개비들이 무너지고 진짜가 드러나는 때다. 세상의 흐름이 3번 크게 흔들릴 것이며 마지막 변곡점이 바로 2025년이라고 예언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치는 극단으로 나뉘고 경제는 숫자를 믿지 못할 만큼 흔들리며 사람들은 갈수록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 도인은 말했다. 불의 기운이 마지막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거짓의 왕국은 가장 화려할 때 무너진다. 언뜻 보면 암울한 경고 같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암시가 담겨 있다. 무너짐은 곧 정화의 시작.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그는 2025년을 열림의 해라고도 불렀다. 그동안 덮여있던 것들이 벗겨지고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은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속임수로 쌓은 부, 명예, 권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준이 바뀌고 가치는 다시 쓰인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 계산으로만 살아온 사람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 도인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보다 기회를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25년은 무서운 해가 아니다. 두려운 해도 아니다. 그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만 혼란일 뿐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깨어날 차례다. 도인이 말한 참된 지도자의 출현. 지도자가 바뀌는 시대는 세상이 바뀌는 시대다. 그리고 개성송악산 도인은 분명하게 말했다. 어둠이 마지막 불꽃을 피울 때 동쪽 하늘에서 빛이 솟는다. 그가 말한 빛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새 시대를 이끌 인물. 참된 지도자. 그의 등장은 갑작스럽지 않다. 긴 침묵과 시련, 그리고 철저한 무명의 시간을 지나 하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연처럼 드러난다고 했다. 도인은 그를 눈빛이 맑고 입이 무거우며 작은 곳을 돌보는 자라 묘사했다.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자. 이름은 낯설고 얼굴은 평범하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인물. 그는 대중을 선동하지 않는다. 다만 침묵 속에서 방향을 제시한다. 자기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자신의 빛보다 모두의 생명을 먼저 본다. 그런 지도자는 왜 지금 필요한가? 왜 2025년 이후 그가 나타난다고 했을까? 도인은 말했다. 군중이 길을 잃고 서로를 찌를 때 그는 길이 아닌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그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추기 위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정치인인가? 혁명가인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 모든 틀을 벗어난 새로운 부류인가? 도인은 그를 산에서 내려온 자라 불렀다. 말 그대로 산속 수도자일 수도 있고 세상의 욕망과 거리를 두며 살아온 한 인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그가 품은 의도와 본심이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맑아졌느냐에 달렸다. 참된 지도자는 준비되지 않은 백성 앞에 결코 먼저 나타나지 않는다. 한민족의 부활과 세계 중심 국가. 지도에서 보면 작고 구부러진 땅. 하지만 도인의 눈에는 이 땅이 곧 중심이었다. 개성송악산 도인은 말했다. 어둠이 세계를 뒤덮을 때 동방의 작은 땅에서 빛이 솟는다. 그 빛은 눈부신 문명도 압도적인 군사력도 아니었다. 정신의 피,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시킬 마지막 불씨. 도인은 한국을 깨어난 민족이라 표현했다. 수천 년 외침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고 분단과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민족이 끝까지 전할 무언가가 남아있었기 때문. 그는 말한다. 한민족은 상처 속에서 진실을 낳고 혼란 속에서 길을 연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보고 있다. 경제에 치이고 국제 질서에 눌리고 우리가 가진 가치를 잊은 채 남이 만든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춘다. 하지만 도인의 예언은 정반대다. 세상이 멈추고 기존 질서가 무너질 때
바로 그 틈에서 한국이 중심이 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민족은 극한 상황 속에서 공존을 선택하는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이다. 분열을 겪고도 다시 모이고 다름을 혐오하기보다 받아들이며 힘이 아닌 정칭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집단. 그는 예언했다. 북의 기운과 남의 숨결이 하나 될 때 사만의 기운이 깨어난다. 남과 북, 좌와 우, 빈자와 부자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형제로 부르는 순간 진짜 한민족이 깨어난다는 것이다. 그때 한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경 속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 가치, 영성, 세 가지를 동시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중심 민족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깨어나면 세상이 흔들린다. 이게 바로 도인이 본 한민족의 운명이다. 3단계로 나뉜 한국의 미래. 미래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도인은 그 흐름을 3개의 시기로 나눴다. 암흑기, 변혁기, 그리고 광명기. 마치 한 사람의 인생처럼 한국의 시간도 무너짐과 혼란, 그리고 회복을 거쳐 빛나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암흑기. 도인은 이 시기를 눈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 열고도 듣지 못하는 때라 말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속임수를 믿고 선보다 이익을 좇는다. 도덕은 무너지고 정의는 조롱당하며 가짜가 진짜처럼 군림한다. 그 시기의 상징은 바로 무감각과 분열, 국가와 개인 모두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시간. 도인은 이 암흑기를 한겨울에 비유했다. 하지만 겨울은 끝난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기, 변혁기. 이 시기는 혼란과 각성이 동시에 일어난다. 거짓은 드러나고 진짜는 상처 입은 채 튀어나온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도인은 이 시간을 뿌리가 썩은 나무가 뽑히고 새로운 싹이 뚫고 올라오는 때라 했다. 무섭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통.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뎌야 다음 문이 열린다. 마지막은 광명기. 진짜 한국의 시작. 도인은 말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너가 아닌 우리로 부르는 때, 그 때가 오면 하늘의 뜻이 땅에 스민다. 그 시기의 중심엔 영성, 공동체, 그리고 진심이 있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고 인간이 기술을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된다. 더 빠른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더 많은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 3단계의 흐름은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도인은 암시했다. 우리는 지금 변혁기의 정점 위에 서 있다. 무너지는 것을 붙잡을 것인가? 새로운 싹을 키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이다. 암흑기의 돌에 사라진 도덕과 인간성, 빛이 사라진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도인은 그것을 암흑기라 불렀다. 눈부신 네온과 화려한 문명이 넘쳐나는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시간을 가장 어두운 시기라 말했다. 왜일까? 그는 말한다.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이득인가를 먼저 따지는 세상. 그게 암흑이다. 암흑은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빛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진짜 어둠이다. 도인은 이 시기엔 도덕이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가 이용당하며 진실은 불편한 것으로 취급당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불법보다 잔머리가 칭찬받고 양심보다 눈치가 생존수단이 된 시대.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그걸 지적한 사람이 공격당하는 구조. 그는 경고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을 때 하늘은 등을 돌린다. 이 암흑기의 핵심은 인간성의 붕괴다. 가족이 서로를 경계하고 이웃이 경쟁자가 되며 공동체는 해체되고 각자 도생만이 살아남는 공식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도인은 이 시기를 그저 절망의 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진짜는 어둠 속에서 빛난다. 거짓이 판을 칠수록 진심은 더욱 강해진다. 이 암흑기는 시험이다. 무엇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자신의 중심을 내던질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다움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반복이 다음 시기를 만든다. 광명기는 그냥 오지 않는다. 암흑기를 통과한 자에게만 그 문을 허락할 것이다. 하늘의 징조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인은 말했다. 하늘은 침묵 속에서 경고한다. 비가 울고 바람이 분다. 그는 자연의 움직임을 징조라 불렀다.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장, 도인은 예언 속에서 이 땅에 세 가지 징조가 찾아온다고 했다. 물이 넘치고, 땅이 갈라지고, 바람이 방향을 잃는다. 지금 우리는 그 징조 속에 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폭우, 한겨울의 봄, 여름의 눈, 기록을 갱신하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는 말했다. 하늘은 먼저 징조를 보이고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제야 직접 내려온다. 지금의 자연은 인류 문명의 반격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에 대한 반응이다. 도인은 이상기후를 영적 혼란의 반영이라 봤다.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질수록 바람은 방향을 잃고 탐욕이 극에 달할수록 물은 제자리를 잃는다고 했다. 하늘과 땅은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곧 인간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 도인은 또한 경고했다. 작은 나라에서 큰 울음이 터질 것이다. 그 말은 물리적 재난일 수도 정신적 붕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울음이 지나간 자리에서 정화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자연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를 쓰는 존재. 하늘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징조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날씨, 지금의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 속에 있다. 붉은 피와 강. 그러나 희망의 씨앗. 세상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변화를 맞이한다. 그리고 개성송악산 도인은 그 위기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다. 붉은 피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란다. 붉은 피의 강은 전쟁을 의미할까? 내부의 분열을 뜻하는 것일까? 도인은 이 상징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한다고 했다. 첫째는 갈등과 분열, 둘째는 피를 흘리며 새로 태어나는 세상. 도인은 말한다. 이 땅에서 거칠고 격렬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시대다. 정치와 경제, 이념과 문화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너로 나뉘어 끝없는 싸움을 반복한다. 이 붉은 피의 강은 단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싸움. 이 싸움은 계속해서 세상을 갈라놓고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도인은 그 위기 속에 숨겨진 희망을 말한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그는 이 말로 끝나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인간의 본질은 다시 드러난다.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연대를 찾을 것이다. 붉은 피의 강이 끝난 후 그 자리는 다시 생명이 움트는 땅이 된다. 전쟁이 아니라 회복이, 분열이 아니라 연대가 가장 힘든 시기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붉은 피의 강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기회를 준다. 그 속에서 진정한 희망의 씨앗이 자란다. 이것이 바로 도인이 말한 위기 속에서 꽃피는 새로운 시대이다. 광명기의 서막,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조용히 도착한다. 도인은 그 순간을 광명기의 서막이라 불렀다.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마주할 수 있는 빛, 무너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뒤틀렸던 가치들이 다시 정렬되는 시간.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다. 광명기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거창한 변화에서? 아니면 위대한 인물에게서? 아니다. 도인은 말했다. 작은 자의 미소에서,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광명기의 핵심은 사람다움의 회복이다. 기술이 아닌 관계, 성장이 아닌 공존, 속도가 아닌 깊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오는 시간이다. 이 시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계산 대신 배려가, 불신 대신 신뢰가, 무관심 대신 관심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된다. 도인은 예언했다. 이 시기엔 하늘도 땅도 숨을 고르고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된다. 그 말은 곧 진심 있는 사람의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광명기의 시작이다. 이 시대엔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해지고 국경보다 지구 전체를 품는 시야가 생기며
무엇보다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중심으로 떠오른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인류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시간, 한국은 그 변화의 진원지가 되고 한민족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광명기의 서막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만 열린다. 스스로를 정화하고 서로를 품고 하늘의 뜻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그 문은 조용히 열린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던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 예언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묻는다. 예언이 진짜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하지만 도인의 예언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예언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개성 송악산 도인이 남긴 말들은 정확한 연도나 구체적인 이름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을 찌른다. 그는 무너진 인간성, 가짜가 진짜처럼 군림하는 시대, 하늘이 주는 징조를 말했고 그 예언은 지금 우리 삶 곳곳에서 낯설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도구가 아니다. 도인은 그것을 거울이라 표현했다. 보는 자마다 자신을 비춰보게 되는 거울. 그 거울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이 변하길 바라기 전에 나는 먼저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이 예언을 마주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세상의 종말을 알기 위해서도 비밀을 캐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통찰이기 때문이다. 도인은 말했다. 하늘은 늘 말하고 있었다. 다만 사람이 듣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의 기후, 경제, 정치, 인간관계 모두가 경고로 가득한 시대. 그 속에서 예언은 외면한 진실을 다시 들려주는 메아리가 된다. 그는 예언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다. 모든 흐름은 거대 담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의 깨어남, 한 사람의 선택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우리는 모두 암흑기의 일부이자 변혁기의 한 조각이며 광명기를 여는 씨앗이다. 예언은 세상을 바꾸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렌즈다. 그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깊은 책임과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이 예언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질문 하나 때문이다. 나는 내 안의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는 도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의 방향이 중요하다. 예언은 끝났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깨어나야 하니까요.